네,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이번 주가 이제 6주차 강의인데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주차 강의는 바로 고체와 기체 계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고체와 기체 계면에서 일어나는 특성으로서는 이들 계면사에서 일어나는 이제 흡착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들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흡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흡착에 관여하는 흡착매와 흡착질 어떻게 정의가 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앞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흡착이라는 현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물리적 흡착 그리고 화학적 흡착. 이 둘 간에 작용하는, 물리적 흡착에 작용하는 그런 힘은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고, 또 화학적 흡착에 의해서 작용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결합에 의해서, 그때 화학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화학 결합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해서 바로 물리적 흡착 또는 화학적 흡착의 유형을 갖다가 이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바로 이러한 이제 얼마만큼 고체 입자에 기체 또는 증기가 흡착되는지, 즉 흡착되는 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온도, 또 그리고 기체 압력, 그리고 이 고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 뭐 등등의 영향을 갖다 이제 받게 되는데, 특히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체의 압력에 따른 흡착되는 양의 관계를 나타낸 이런 관계를 갖다가 등온 흡착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바로 브루노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구한 바에 따르면 대략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흡착 등온선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5가지 유형을 1형부터 시작해서 2형, 3형, 4형, 5형 등온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유형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교시에는 바로 그런데 그러면 흡착 등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 유형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또 이 5가지 유형들이 서로 융합이 되어 있는 하나, 둘 또는 둘 이상의 그러한 이제 융합이 되어 있는 형태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융합된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 바로 브루나워의 분류에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유형이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등온 흡착선이에요. 바로 요 그림은요, 90켈빈에서 카본 블랙이라고 하는 그런 고체 입자에 크립톤이라고 하는 기체가 흡착이 될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유형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계단식으로, 그렇죠? 처음에 압력이 증가하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더 이상 증가를 시켜도 천천히 가다 또 다시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또 천천히 갔다가 또 다시 증가하는 그러한 유형의 계단식 등온선의 형태를 갖다 나타내는 이러한 그 관계도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모세관 서림,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제 모세관 서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미세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미세한 공간까지 기체 또는 증기가 스며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응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응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서림이죠. 즉 모세관에서 응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모세관 서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이 모세관 서림은 왜 일어나는지, 어떠한 의미에서 일어나냐면요, 보통 우리가 볼록 액체 표면 위의 증기 압력은 보통 이 평면, 일반적으로 평면 위의 증기 압력보다는 커다란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세관 벽을 갖다 적시는 액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오목한 그러한 형태의
형태와 증기의 계면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에서의 증기 압력보다는, 즉 보통 이제 증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압력보다는 모세관 속에서의 증기 압력이, 모세관 안쪽에 있는 그 증기 압력이 낮다는 거예요. 증기압이 낮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증기압이 낮으니까는 더 뭐냐면은, 낮은 쪽에서 응축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증기 압력의 차가 존재할 때 이것을 식으로 그들의 관계를 갖다 나타낸 것이 바로 켈빈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켈빈이라고 학자는 바로 이때 압력과 그리고 부피, 또 모세관의 그런 어떤 직경, 이런 것들의 관계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식으로, RT 로그 P 세타분의 P R은 R분의 E 감마의 V M 코사인 세타. 좀 뭐 복잡한 식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관의 반지름이고, 세타는 액체와 모세관 벽 사이의 접촉각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요.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이 감마 할 때 감마는 바로 우리가 전에도 배웠었던 것처럼요. 바로 이것이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가느다란 모세관 속에서는 정상 포화 증기 압력보다 낮은 압력, 이런 낮은 압력의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서림이 이루어지는, 응축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증기의 압력과 그리고 흡착되는 그 흡착량의 관계를 갖다가 식으로 그려보면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흡착이 될 때 등원 흡착선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천천히 또 다시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인다고 한다면, 흡착이 될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탈착을 시켰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압력을 갖다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게 되면 다시 떨어져 나올 텐데, 그것을 탈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흡착 양의 변화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 흡착이 될 때는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떨어져 나올 때는 똑같은 형태로 떨어져 나오지 않죠. 경로가 달라져요. 그렇죠? 똑같은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탈착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흡착되는 경로와 압력이 감소시켰을 때 탈착되는, 떨어져 나오는 그 경로가 서로 다른 경로를 갖다 거치면서 나타내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히스테리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히스테리시스 곡선, 히스테리시스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물리적 흡착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 흡착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경로와 정방향의 진행 경로와 역방향의 진행 경로가 서로 다른 그 현상을 보이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 히스테리시스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하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어떤 액체의 점도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을 해요? 모세관 오름에 의해서도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관을 갖다가 이렇게 액체에다가 담그면 그 모세관을 따라서 쭉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쭉 따라서 액체가 모세관 오름 현상에 의해서 벽면을 타고 쭉 올라가요. 그거는 이렇게 그 압력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랬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거꾸로 모세관이 있는 쪽에서 입으로 훅 불면 어떻게 돼요? 내려갈 거 아니야. 내려갔다가 다시 훅 불지 않고 다시 압력을 가지 않으면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즉
압력을 가했을 때와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때, 압력을 낮췄을 때, 그때의 높이가 달라지게 된다고요. 즉, 정방향의 그 진행 패턴과 역방향의 진행 패턴, 즉 정방향의 진행 경로와 역방향의 진행 경로가 서로 다른 그러한 유형을 갖다 보일 때 바로 이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렇게 나타난 그래프를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2번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을, 즉 정방향의 이동 경로와 역방향의 이동 경로가 동일하지 않은 서로 다른 경로를 갖다가 거치게 되는 그런 현상을 히스테리시스 현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세관 서림에도 일어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관에서의 액체의 어떤 점도에 의해서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그런 곳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등온식. 등온식은 뭐라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뭐와 뭐의 관계? 압력과 흡착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등온식 혹은 등온흡착식 또는 흡착 등온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브루너이어의 유형에 의하면 몇 가지 유형들이 존재를 했었죠. 그쵸? 1형, 2형, 또는 3형, 4형, 5형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형 유형의 대표적인 형태, 그러한 형태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랑그미어식을 따르는 그런 유형의 등온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등온흡착식은요, 흡착 등온식이라고 하는 것은 1916년 랑그미어가 분자 사이의 힘은 거리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해서 흡착되는 층은 단분자층의 화흡착 또는 낮은 압력과 적절한 고온의 흡착에 적용이 가능하다. 즉 단분자층의 유형을 보이는 흡착에 주로 많이 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랑그미어에 의한 흡착 등온식의 경우는 첫 번째, 단분자층으로 흡착이 일어난다. 즉 고체 입자가 있다면은 그 입자의 겉표면에 한 층을 갖다 이렇게 쌓는 그런 유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지적인 흡착. 세 번째는 흡착열이라고 하는 것, 흡착하면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하는 것은 흡착매, 고체 표면이겠죠. 고체의 표면의 피복률, 표면을 얼마나 이 흡착질이라고 하는 흡착이 이제 되는 그런 물질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는 무관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V를 흡착 평형, 즉 흡착이 다 일어나고 이제 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흡착량을 V라고 했고, 흡착 평형량을, 그 다음에 VM이라고 하는 것은 단분자층의 용량이라고 이제 한다면은, 이럴 때 흡착 평형에서는 이 일형 유형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단분자층이면서 쉽게 붙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흡착 평형에서는 흡착 속도, 계속 붙는 흡착 속도는 다시 떨어져 나오는 탈착 속도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흡착 속도에 흡착되는 데 관여하는 그런 요소들은 압력, 그 다음에 빈자리에 흡착매가 충돌할 확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항인 익스포넨셜 RT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게 될 테고요. 흡착되는 것은. 그리고 탈착되는 것은 흡착매의 표면 피복률,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2 프라임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식을 갖다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은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수고요. 바로 P라고 하는 것은 K 익스포넨셜 대괄호 열고 RT분의 델타 H, H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1-vn분의 v 분의 vn분의 v 이러한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바로 델타 H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인데 이것이 흡착하면서 내는 그런 흡착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흡착열 델타 H가 표면 피복률과 무관하다고 아까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요 밑에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갖다가 다시 A라고 하는 것이 온도에 따르는 상수이면서 표면 피복률하고 무관하다고 한다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AP는 Vn분의 V, 1-Vn분의 V 전체분의 Vn분의 V 또는 V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AP분의 VMAP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식을, 앞에 있는 식을. 요거는 그냥 산수 하듯이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요거를 갖다가 풀어 헤치면은 다시 V분의 P는 Vn분의 P 플러스 AVn분의 1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요것은 굉장히 재밌는 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P와 V분의 P의 관계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그러면 기울기가 Vn분의 1, 절편이라고 하는 것이 AVn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의 식을 갖다 얻을 수가 있어요. 아까는 곡선처럼 막 이랬을 텐데 그것을 비교적 단순한 이런 식의 형태로, 즉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뭐예요? 수세 흡착이 되는 암모니아의 흡착 관련요. 첫 번째 보셨던 그래프예요.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물론 X축, Y축의 그 값이 다르게 표현돼요. X축은 P, 압력을 나타내고 Y축은 V분의 P의 관계를 갖다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선 형태로 나타내면 무엇을 우리가 구하기가 쉬운지요? 바로 요거 뭐예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 그쵸?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X가 0일 때 값이잖아요. 그쵸? Y의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여기서는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압력이 제로일 때 값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그래프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값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랑기미어 식 같은 이러한 식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낮은 압력에서 지금 이제 측정한 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랑기미어 등원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높은 압력에서는 단분자층으로 덮는 그런 경우는 바로 V는 Vm에 도달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 되고요. 그래서 랑기미어 흡착의 단점은 뭐냐면 흡착열이 표면 피백률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랑기미어식을 갖다 적용하기가 편하기는 한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가 된 식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이 뭐냐면은 프로인틀리히라고 하는 요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식이에요. 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낮은 압력에서 압력에 따른 흡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표현될 것이다. V라고 하는 것은 흡착량 V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n분의 1승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여기서 K는 상수고 N은 1보다 큰 값을 갖다 나타내고요. 바로 이러한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많이 썼었던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한쪽이 지수 함수 형태를 갖다 나타낼 때 비교적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다루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 로그를 취한단 말이에요. 로그를 취하면 로그 V는 저렇게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로그 K 플러스 그리고 지수 함수는 앞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잖아요. 즉 n분의 1 로그 P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그 P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X라고 생각하고 로그 V라고 하는 것을 Y라고 생각하면 즉 라지 X 대 라지 Y 즉 로그 P 대 로그 V를 갖다가 바로 그래프에다가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직선처럼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관계를 갖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프로인틀리히 식은 결과적으로는 랑규미어식 분포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식으로는 흡착된 기체의 부피를 단순한 랑규미어식에서처럼 이제 극한 값으로 접근하는 그런 형태로 묘사하지는 못한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 유형의 또 식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는 단분자층의 흡착이라고 얘기됐고 낮은 압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분자층 분자가 여러 층으로 계속 이렇게 겹겹이 흡착이 되는 그러한 유형이에요. 그랬을 때 등원 흡착 등원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ET에 의해서 제시가 된 그런 흡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BET는요, 되게 재밌는 게요, 3명의 연구 학자, 이 사람들의 앞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브루노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앞 글자예요.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거는 에미트라고 하는 학자예요. 에메트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제안한 그런 이론이고요. T는 텔러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한 그런 이론이에요. 요 세 개를 갖다가 다 융합을 시켰더니, 연관성을 갖다 연관을 지어가지고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바로 BET식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즉, 브루노이어, 에메트, 텔러의 이제 이론인데요. 비다공성 고체 표면으로의 분자층의 흡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나타냈는데 바로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안한 식이고요. 여기서 P0는 포화 증기압력, VM은 단분자층의 용량. 그리고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상수인데 요것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 그런 유형의 이제 상수이고요. 바로 요 BET식, 요 BET식의 목적은, 주된 목적은 뭐냐면 E형 유형의 등원선, 앞에서 우리 브루노이어의 E형 유형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E형 유형의 등원식의 묘사예요. 그리고 낮은 압력에서는 또 압력이 낮은 그런 유형이라고 하면은 랑기미어식, 일형 유형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 BET식은 다공성 고체에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고요. 또 흡착층이 일형 유형처럼 한 분자층으로만 흡착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흡착이 됐을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 식을 갖다가 P0분의 P 대 VM분의 V로 나타낸 식이 요 식이에요. BET 등원식이고요. 요거는 C가 1. C가 1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분자층. 한 분자층이 아니라 C라고 하는 요 상수의 이제 값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낸 거고요.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흡착과 관련된 아까 뭐 발열 반응도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흡착과 관련된 그런 이제 요소 중에서 흡착 에너지, 흡착될 때 발열 반응 혹은 흡열 반응 이것은 어떠한 관련성을 갖다 가지는지 갖다 살펴보면은요, 흡착 등원선 모델의 특징은 흡착을 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열, 발생시키는 열, 흡착열과 표면적 피복률의 특성을 갖다가 이것을 이제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관계가 없다.
또는 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렇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고체 표면은 불균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체 표면이 불균일, 매끄럽게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또 그 안에 미세한 세공을 갖다 가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체들이 고체의 그 표면에 가서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게 되고 그러한 자리에 붙게 되면서 이때 흡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고체 표면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거기에 달라붙게 되는 그런 이제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체 표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은 더 발열 반응의 특성을 갖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착 등원식의 초기 기울기가 랑기미어식 그리고 BET식에 따라서 예측되는 그런 값보다는 사실은 왜? 이 고체 입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세한 세공을 갖다 가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그 기울기가 급한 기울기가 커지는 흡착이 많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거예요. 또 기체 분자가 단분자층으로 이렇게 한 층으로만 덮는 그런 이제 고체 표면의 흡착의 경우에는 흡착된 분자들 사이에 가로 방향의 분자들 사이에 서로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이러한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결국은 흡착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요소들이 흡착 에너지 이러한 것들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단분자층의 등원 물리적 흡착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각 흡착된 단분자층 한 겹으로 흡착이 된 제1층이요. 그 위에 또 다른 층 두 번째 층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게 되고 요럴 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지속돼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러한 이제 특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물리적 흡착들이 잘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우냐 이런 것들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잘 일어나느냐 잘 일어나지 않느냐 이러한 그 특성에 의해서 발열이 더 잘 되느냐 덜 되느냐 이러한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지속해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고체 표면에 가서 달라붙는 그런 현상인데, 즉 그러면 고체가 아주 미세한 공간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흡착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즉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커다란 요소로서 고체 표면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고체 표면이 모두 단분자층으로 그 표면들이 다 이제 기체에 의해서 덮였어요. 단분자층으로 덮인 경우에 이럴 경우에 흡착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분자층의 용량이라고 하는 VM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이 VM이라고 하는 것은 흡착질 분자 하나의 점유 면적을 알면은 요 흡착매, 즉 고체, 요것의 표면적의 계산도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단분자층의 용량 VM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흡착이 됐는지를 알면은 결국은 그것은 한 층으로 붙게 된다고 그랬으니까는 바로 흡착질 분자 하나의 점유 면적을 갖다 알게 되면은 흡착질이라고 하는, 흡착매라고 하는 고체 입자, 이것의 표면적도 거꾸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BET식, 이것은 단분자층 아니라 다분자층에도 적용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BET식을 다분자층 물리적 흡착 등원식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P0분의 P와 또 P0-P 곱하기 V 전체분의 P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요, P0분의 P에다가 이렇게 P0-P 전체분의 곱하기 V의 전체분의 P를 갖다 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직선 형태로 나타내면 뭐 할 때 유리하다고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또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x가 제로일 때 y축의 값. 이렇다면요. 여러분도 다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 그래프가 지금 비다공성 실리카겔에 대한 다분자층 흡착 등원선, 그리고 BET 등원선의 플롯, 이렇게 그래프에 거기다 로그를 취하고 뭐 저쩌고 로그를 취했다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P0분의 P와 그리고 P0-P 곱하기 V 전체분의 P 관계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뭐예요? 여기서 VM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플러스 절편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BET 식의 관계를 갖다가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VM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VM을 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고체 입자의 표면적을 알 수가 있다며요. 그러니까 VM을 쉽게 이렇게 조금 아까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 그러니까 바로 이 그래프로부터 그러한 값들만 찾게 되면은 VM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더하기 절편분의 1 이렇게 나타나니까는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방정식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은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분자층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흡착매의 단위 질량당 흡착된 분자수로부터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저 식을 갖다 이용하면 기울기 더하기 절편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단분자층의 용량이라고 하는 VM을 갖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VM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고체 입자의 표면적을 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BET라고 하는 식은 단순화된 흡착 모델로 인해서 문제점을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으로 다분자층 흡착 등원선에도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런 BET식으로 표면적을 구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흡착질, 기체, 흡착질이죠. 그러니까 흡착되는 물질이니까 그 기체, 요거는 보통 이제 77 켈빈에서 액체 질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질소를 이용을 해서 바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 실험 결과로부터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BET 등원 흡착식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VM을 구하고 그렇죠? 기울기나 절편으로부터 VM을 구하고 VM을 구했으니까는 바로 뭐를 구할 수 있다 이제 고체 즉 흡착제의 표면적을 갖다 거꾸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어느덧 시간이 돼서 2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